자, 넥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은 사실 이제 저희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떤 저희가 어떤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혹은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어떤 이런 진입 기법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불안하죠. 그죠? 그 지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됐는지 붕괴가 됐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죠? 진입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좀 뭐 안전한 안전장치가 없을까 이런 니즈가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구간에서 좀 안전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니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넥라인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듯해요. 자, 우선 5일 차트를 갖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렇게 채널이 잡혔다라는 얘기죠. 상승을 했던 이런 장이 있는데 이 장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냥 이게 다 그림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뚫리고 내려왔었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약에 장을 보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은 이 상승하고 있는 이 파동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따따따 맞고 들어가고 있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을 꺼라라고 했으면 이렇게 끌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잡혔겠죠. 이렇게.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을 꺼라라고 말씀드렸으면은 100%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잡혔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지점이 지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떨어지려나 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이 상승 파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 처음에 이렇게 껐던 이 추세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 요 구간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뭐 정확하게 이 선을 갖다 지금 뭐 살짝 뭐 잘못 껐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요렇게 잡혔겠죠. 뭐 그죠? 이 선을 잘못 껐다 하더라도 요런 정도겠죠. 그죠? 자, 이런 정도로 놔두고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이 장이 여기서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요 지점. 근데 이 지점이 고점 대비 몇 프로 지점이냐는 실질적으로 피보나치를 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피보나치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중국 과정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냐 38.2%냐에 따라서 약간 좀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50%를 뒤져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이 피보나치를 안 보고 한다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확대를 살짝 해보면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요런 정도죠. 원래 이 장에서 정확한 진입 방법은 뭐냐면은 이때 깨지고 내려갈 때의 진입이 아니라 즉 이 지점에서의 진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졌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붕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시간 장에서는 사실 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언제 알 수 있느냐? 되돌림이 왔을 때입니다. 되돌림이. 이때죠. 자, 이때 되돌림이 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이 발생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손절을 안 잡고 계시면은 큰일 나는 거죠. 손절이 뭐 10틱 정도나 뭐 한 20틱 정도를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벌써 손절이 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좀 안전하게 좀 진입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된 게 넥라인이죠. 지금 현재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그런데 이렇게 끊는 이제 넥라인도 있고
사선으로 표현을 하는 넥라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파동, 두 파동 정도가 지금 현재 식별되는 지점이 자, 요런 식의 어떤 모양새가 잡히죠.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빠졌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도 진입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라인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확인 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뒤에서 또 한 번 더 그 중국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어떤 그림의 형태만 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라인을 자, 지금 이렇게 넥라인이 잡혔다라는 이 라인을 갖다가 지금 위쪽으로 돌파도 됐고요. 이 라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죠? 이 라인을 더 길게 만약에 쭉 그어본다.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이때였겠죠. 그죠? 이때 다시 이제 붕괴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떨어지겠네? 아니라는 거죠. 이미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8.2%냐, 50% 지점이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하면 한풀 꺾였죠. 그죠? 예, 꺾였어도. 자, 이 지점까지 올라가면 약 23.6%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뒤에 걸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런 상황 정도가 되겠죠. 이렇다 하더라도 거의 23.6%까지 도달을 한 상태죠. 이 라인이 붕괴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넥라인이 이미 여기서 이제 그 꺼놨던 넥라인을 올라타버렸기 때문에 올라타서 다른 비율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매도 쪽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파동이 대파동으로 지금 현재 이건 지금 마이너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파동 자체는 마이너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다시 바뀌었구나. 대파동으로 다시 바뀌었구나.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파동 자체가 이제 그 끝나고 내려오는 지점, 이제 요 지점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 뚫리고 내려왔단 말이죠. 뚫리고 내려와서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디딤 자리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 진입을 노려본다 하면은 이 지점에서 물론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안전 진입은 언제냐? 비율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기가 고점인가요? 맞죠? 예, 고점. 자, 그래서 얘는 이 지점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나 혹은 어디? 요 위에 요 지점. 그죠? 54 정도 되는 50.54 지점이겠죠. 여기서 되돌림이 왔을 때 이 지점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걸 지금 진입을 만약에 매도 쪽으로 내가 한번 진입을 노려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50.08 정도에서 일단 뭐 먼저 그냥 선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냥 여기서 그냥 그 MIT 걸어놓고 쳐라. 그럼 나는 진입할란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50.08까지 갈지 54까지 갈지 더 위에 10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넥라인인데 넥라인에 다시 올라타게 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50.08을 돌파하지 않고 떨어져 줄 때 그때 나는 진입을 노려보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은 자, 요 지점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넥라인을 꺼야 된다. 그죠? 자, 이런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은 넥라인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마 그 넥라인을 꺼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끌 수도 있는데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넥라인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길죠. 넥라인은 대개 두 파동 정도만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간, 요 구간 있죠. 이 구간만 붕괴되면 나는 여기서 매도를 볼 거야 이 얘기죠. 여기서
붕괴가 요때 정도 됐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게 보면은 뭐 요때는 그냥 꼬리만 달고 살짝 빠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넥라인을 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시점이겠죠? 지금 뭐 한 49.92 정도. 여기서 한번 선지림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되게 그 어떤 모든 종목들은 매한가지인데, 이 피보나치의 어떤 그 비율이 있으면은 그 비율을 철저하게 좀 지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항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4틱밖에 안 되지만, 위에 그 50.08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떤 저항자리다 말이죠. 근데 지금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선진입해보자. 자, 해가지고 매도를 봤다 말이죠. 여기서 우선 좀 떨어져 주죠. 뭐 이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지금 또 올라오죠. 언제? 이때겠죠. 자, 이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지점은 물론 요때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때 한 번 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넥라인이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자, 08을 갖다가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선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08에서 우리가 매도 물량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잡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08에서 뭐 얼마 잡으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틱 잡아놓는다, 18까지 본다, 20틱 잡아놓는다, 28까지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좀 치고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위에 어떤 비율상에는 안 맞는 지금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20틱 정도 잡아놨으면은 손절만 딱 떼고 내려가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겠죠. 이때 넥라인 어떻게 끌 것이냐 겠죠. 결과적으로 이 넥라인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뭐 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파동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파동을 잡아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위에서 좋은 지점을 한번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아직 붕괴가 안 됐죠. 자, 이때 정도 되겠죠. 실제적으로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때입니다. 이때 매도 진입. 그죠? 이게 넥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준단 말이죠. 다시 뭐 올라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손절은 여기가 됩니다. 물론 좀 깊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매도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특히나 더 좀 길게, 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예, 그런 장이 된다. 내가 그러니까 오랜 좀 시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자, 이제부터는 이 장은 앞으로는 떨어져야 되는 장들이죠. 계속 아래쪽으로. 근데 떨어질 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넥라인을 어떻게 끊느냐. 자, 이것도 하나의 큰 넥라인이었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넥라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장이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고 하방 쪽으로 빠진다는 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매도 진입을 또 한번 노려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노려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50%나 38.2%를 돌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눌렸던 자리, 요 자리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갔다가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좀 칩니다. 자, 이 지점이 전 고점이 여기죠. 예, 전 고점 대비 38.2%거나 50%. 지금 38.2% 지점이 어디냐면은,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죠. 요 38.2%. 요 지점이 됩니다. 그죠? 자, 요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선 한번 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잡히죠. 근데 내가 50% 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쯤에서 미리 선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49.87에서 내가 매도를 지금 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올라갔죠.
근데 49.87에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9.93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손절폭을 갖다가 뭐 한 15티 정도 걸어놨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장이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그럼 진입을 어떻게 할 거냐? 얘가 결과적으로 50%에 걸릴지 38.2%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단지 이제 매도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일 뿐이죠. 그냥 이럴 때 넥라인을 꺾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8.2%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넥라인을 벗어나는 이 지점이 실제적인 매도 시점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매도를 이제 치는 거죠. 다시 매도를 치죠. 자, 꼬리만 달고 슬쩍슬쩍 빠지다가 다시 꼬리만 달고 쫙 그 빠지렸던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다시 빠지죠. 그죠? 이게 넥라인입니다. 자, 그럼 또 밑에 또 잡힐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정도 되겠죠. 자, 전 고점 대비라고 했으니까 전 고점 여기죠. 50% 지점 어딥니까? 여기였겠죠. 그 다음에 38.2% 요 지점 두 개. 그죠? 자, 그럼 한번 빼볼게요. 빼고 나서 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올라오느냐도 중요하고 넥라인이 잡혀주느냐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넥라인이 일단 잡아놨습니다. 선지립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뭐 그냥 진짜 나는 좀 손절폭 좀 길게 잡을 테니까 뭐 선지립 해도 괜찮지 않냐? 아, 뭐 물론 그렇게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넥라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라인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를 좀 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50% 지점을 쳤죠. 요 위에 있는 게 38.2% 지점이었고요. 전 고점 대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어떻게 됩니까? 38.2%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죠? 매도를 한번 쳐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그죠? 자, 빠지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는 게 넥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고 지지 저항 자리를 확인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 자리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방 구간이었다면은 반대로 보시면 되죠. 그게 넥라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이용한 어떤 진입 기법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정말 뭡니까 뭐 어떤 신의 한 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아까 50% 지점 같았으면은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50% 지점 같았으면은 바로 이 지점이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50% 지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노렸다라고 치면 요 지점이었는데 여기였겠죠. 아직 이 어떤 흐름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선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38.2% 돌파를 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넥라인은 이런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안전장치를 하나 좀 마련해 놓는다 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넥라인이 아마 여러분들 그 넥라인을 끌 줄 안다. 그리고 내가 엘리어트 파동을 볼 줄 안다 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피보나치 이 조정대 있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의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줄 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예, 이 내용은 다음에 중국 과정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이버전스 기법이나 어떤 이평선 기법에서 단지 어떤 캔들이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을 판단해가지고 진입을 좀 노려보니까 좀 위험할 때도 많더라. 뭐 한 몇 티가 안 되니까 손절 줘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저 같은 성격은 사실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예. 단 한 틱도 주기 싫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안전장치를 한 번 더 거는 거죠. 조금 진입 지점은 좀 낮아지겠죠. 물론. 그죠? 만약에 내가 38.2%에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49.74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넥라인이 꺾이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49.69에서 들어가게 됐다. 한 5틱 정도를 손해보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 물론 이 구간이 좀 넓으면 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전한 진입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제격이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를 긋는 방법, 그 다음에 넥라인을 긋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피보나치는 좀 다른 어떤 파동,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런 부분과는 좀 달리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넥라인은 수평으로도 잡히기도 합니다만은 방금 보셨던 사선으로도 잡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채널로도 잡힙니다. 채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 수평을 이룬다, 뭡니까? 예. 같은 어떤 이 형태를 이룬다는 얘기죠. 사선이 그 대각선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넥라인을 잘 끝나 못 끝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혼자 공부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 웹사이트 있죠? 여기 그 FM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 투자 클럽, 여기 차트 공부방 있죠? 여기다가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리던, 아니면은 또 그 저희 또 그 뭡니까 커뮤니티에 계시는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으세요. 그전에는 절대 혼자 이게 맞겠거나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앞으로 중급 과정에서 배울 내용들은 다 이 넥라인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어려운 만큼 수익이 보장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